선행이든 심화든 이제 결정을 하기 전에 선행이나 심화를 할 목적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이 선행을 통해서 내가 뭘 얻게 될 거라는 기대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주변에 다들 하니까 그냥 우리에게 시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어머님이시면 제가 볼 때 선행을 바르게 하시는 거고요. 2015년 남학생 성장고 공통질문이에요. 중학교 1학년 1차 방정식의 활용이라는 파트에서 심화가 될 부분이에요. 중학교 1학년에 한 번 다루고 그 다음에 고등영역에는 다루지 않아요. 이거를. 왜냐하면 고등영역에서는 방정식 함수의 어떤 이론을 연구하지 이렇게 심화된 내용을 연구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중학교 1학년 심화를 놓치면 다시 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정사면체 정의와 거기에서 파생되는 질문들을 이제 집중 몰입식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이 질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체도형은 1학년 2학기 그리고 2학년 2학기 이렇게 두 번 다루게 되고요. 이건 1학년 2학기에 나오는 입체도형의 성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등영역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1학년 1학기 1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심화된 문제고요. 마찬가지 고등영역은 다루지 않습니다. 2014년 미적분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는 중등과정 심화에서 어떤 기울기라는 측면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접근해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상위 학년의 교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목고를 간 입시에 한해서는 지금 추세로는 선행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 대신 현행 심화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면접을 통과하고 선행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단순해요. 고등학교에 갔을 때 이 아이가 수학의 시간을 적게 하게 하고요. 그 나머지 시간을 내신으로 돌려서 수시에 입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에요.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 선행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냥 쭉 진도를 뺐는데 어려운 문제는 하나도 못 푼다. 이런 선행은 그냥 안 하시면 돼요. 그 시간에 애들 그냥 교과 심화를 시키시는 게 훨씬 입시 가능성도 높여주고 도움이 많이 되는 학습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난이도나 수준 같은 거는 정말 중학교에서 공부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로 기대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입시에서 선행을 많이 했다고 뽑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로 기대하는 건 고등학교에 간 다음에 시간을 벌자는 얘기예요. 고등학교에 가서 다시 수학 공부를 또 많이 해야 되면 선행을 안 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까지 만들어서 올려야 돼요. 의미 없는 속진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그거 하지 말라고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행 입시 제도 경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답을 드리고요. 웬만하면 하지 마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적혀 있죠. 서울대 등 주요 대학 특기자 전형 폐지. 서울대에서 그 전형을 폐지하면 고등학교도 그런 애들을 안 데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 한 과목에 특화된 아이를 자사고든 일반고든 어디든 얘를 서울대에 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입시로 내려와도 대학교가 바뀌니까 고등학교도 바뀌잖아요. 그죠? 특목 자사고 자기소개서의 경시가 무슨 거 다 아시잖아요. 면접도 아까 2012년도 면접 질문 보여드렸고 2015년도 보셨잖아요. 그죠? 교과 내용 전부 빠졌어요. 묻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물어봐요. 대학에서 수시 위주로 뽑아가요. 그러니까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애보다 꼼꼼하게 관리를 잘하는 애를 뽑아가거든요. 그럼 고등학교도 그런 애들을 뽑아가요. 왜냐하면 이런 애들을 뽑아가야 대학에 보낼 수 있거든요. 특별히 한 과목에 뛰어난 애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는 전형이 없어요, 지금. 자, 하지만 이런 애들은 경시를 해야 돼요. 적성이 명확하고 진로가 결정된 아이들이에요. 애들이 커서 공대에 갈 거다, 수학과에 갈 거다, 이런 아이들은 경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직업 선택을 어떤 일반 직장 취직이 아니라 학문을 하거나 대학에 남거나 이쪽을 원하는 애들은 이 과정을 안 거치고 대학에 같은 과에 간다고 해도 대학교 내에서 좋은 성적을 못 내요. 그 다음에 현행 심화와 선행,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 했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까지 있는 애거든요. 얘가 이제 그렇다고 놀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다고 고등과정 3학년 내용 기하 벡터나 미적 2를 하는 건 그렇게 권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하 벡터나 미적 2는 공식이 많거든요. 공식을 외우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논리적으로 사고력이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공식을 외워서 그것들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실용학문에 가까운 단어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여유가 있다면 공식을 해서 사고력을 넓히고 실력을 늘리는 게 낫죠. 그리고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들, 지금 좋으니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최상위권이라는 말이에요. 정말 아이가 최상위권일 때만 시키세요. 최상위권이 아니면 시키지 마시고요. 현재 입시 과정에 충실한 내용들을 시키세요. 그게 아이의 도움이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CNC는 경시를 안 하나, CNC 경시를 못해서 저런 말을 하나,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 CNC 내부에 있는 경시 시스템을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는 경시를 학생이 원한다고 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전문가 집단이라는 타이틀이 있잖아요. 저희는 전문가고
아이한테 가장 좋은 커리큘럼과 진로를 제안하는 게 저희의 할 일이잖아요. 아이가 특목반 수업을 들어요. 특목반 수업을 듣는데 이 아이가 튀어요. 그래서 더 할 여력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강사가 추천을 해요. 이 아이는 경시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경시반에 추천을 하죠. 경시반 선생님이 이 아이를 만나보고 경시할 만한 아이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정규 수업 이외에, 왜냐하면 경시를 한다고 해서 현행 심화나 선행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정규 수업 이외로 경시 수업을 받게 돼요. 경시를 한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목적이 거죠. 경시대회 입상, 영재학교 준비, 혹은 과거 준비라든지 사고력을 넓힌다, 이런 취지인데요. 저희는 학생들의 니즈에 맞게 이거를 구체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이들이 접근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원하는 성과를 아이들마다 개별적으로 얻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학원에 또 자랑이 있죠. 저도 공부를 학교 다니면서 잘한다고 생각했고 나름대로 학교도 괜찮은데 이제 나오고 했는데 이분 이력을 보면 저도 좀 이렇게 내가 공부를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서울과학고 지금 영재고 나오셨고 K님 2회 세계적으로 노셨던 분이라 이분한테는 제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네요. 이런 분이 지금 CH 학원에서 경시 수업을 맡아서 하고 계세요. 이 반에 들어가고 싶으면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어요. 특목반 아이들 중에서 강사가 인정한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경시가 현재 입시 상황에서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